우리가 보는 이 바위 그림이나 암치아, 암각화 유적들이 세계 곳곳에 아주 또 넓게 퍼져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특징들이 해안선이나 그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고 그려져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해수면 상승하고 아주 밀접한 기후 변화, 해수면 상승, 그다음에 후기 구석기, 채말기 부터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단계 철기에서 현재도 그려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관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암각화 그리는 것은 중단이 되었다. 뭐 대부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타이 바위 그림인데, 생각보다 여기를 딱 쳐보면은 누가 갔을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박성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현지 가서 이렇게 저기 소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 걸 보니까 최근에 갔다 왔더라고요. 6월 달에 갔다 음, 오셨고, 음, 이번에도 그 선생님 자료를 좀 활용을 해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이 PT를 만들게 되었다는 걸 좀 먼저 밝혀드립니다. 알타이 바위 그림은 등재 연도는 아주 빠릅니다. 1985년이고, 등재 기준은 우리가 바위 암각화 그의 그런 중요성에 맞는 그런 등재 기준으로 3번이고, 야외 바위면에 조성이 돼 있고, 유상 구역은 5만 3,059 헥타르. 그다음에 기원전 5천년 전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 위치는 북극권 알타 피오르에 있는 대규모 암각화이고, 기원전 4,200년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그 인류가 정착한 흔적을 보여주는 암각화로서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극 지방의 환경과 인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바위 그림들 보면은 딱 보면은 이거 무슨 그림이다, 이게 무슨 동물이다, 이게 어떤 현상을 설명해 주는 그림이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상상을 해서 이게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지 상상을 하게끔 했는데, 사냥하는 장면이고 이게 무슨 동물이고 무슨 어류고 뭐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알 수 있고, 제가 87학번인데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미술사 등 고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추천해 준 그 책이 있는데, 그게 A 하우저라는 분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자연주의가 어떻고 자연주의 미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들이 결국은 이런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출발을 하니까, 알타의 암각화는 노르웨이의 유일한 선사시대 세계유산이라는 거. 1973년에 처음 발견이 되어서 현재까지 6천 개 이상의 암각화가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아마 정리되고 발견된다고 해요. 해수면 상승, 해수면 하강하고 관련돼 있는 이 바이그림 위치가 아마 해안만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수면이 상승되고 하강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바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바위 그림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가, 바위 그림 그 최정상부에 그려져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그림이 현재 해수면 가까이 있고, 높이는 대략 한 26m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암각화의 종류, 그 주제나 종류는 주로 그런 여러 가지 당시에 살았던 그런 동물들, 그다음에 뭐 고래나 뭐 이런 당시 환경들을 지칭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사냥이라든지 어로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는 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뭐 피오르드식 뭐 해안 하고 뭐 북극, 그다음에 여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접근하기 쉽지 않고, 해안선 지금은, 과거에는 해안선하고 좀 멀어져 있지만은 과거에는 또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서 하강이 됐다가 뭐 상승이 되면서 이제 해안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바위 그림이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과 그다음에 지금 음, 현재의 현황들 보여주는 지도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자료로 활용한 게 박성현 선생님이 예, 제공한 그 블로그에다가 게시한 뉴스토마토 를 통해서 게시한 사진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알타 뮤지엄인데, 이 바이그림 안각화를 중심으로 한 박물관이고, 여기에 세계유산 안각화 센터가 있고, 그래서 박물관 겸 그 안각화 센터가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바다가 보이죠. 그다음에 알타 피오르가 보인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가 저기 빙하와 관련 있는 그 지형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관련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알타 박물관 겸 세계유산 안각화센터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사실은 그 알타 지역 바위 그림 중에 최초로 발견된 게 이게 이제 삐삐 그림인데요. 이게 잘 보이시죠? 네네, 이 보시면은 음, 이게 그 삐삐 돌이라고 이제 이게 예, 별명을 지었는데, 삐삐 우리 알잖아요. 예, 혹시 삐삐 옛날에 보셨나요? 예, 그 삐삐 앞니 빠진 뭐 음, 삐삐 뭐 명랑한 소녀 뭐 이렇게 해서 음, 그 삐삐하고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삐삐 돌인데, 그다음에 알타 박물관 암각화로 이제 산책하기 위한 그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책로를 통해서 바위 그림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상태가 엄청 좋네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놨잖아요. 네. 이게 바위 초기에 발견되고 관리할 때는 바위 그림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형상인지 잘 알기 위해서 이 붉은 칠을 다 페인트 칠 해놓은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기는 쉽지만 바위 그림을 훼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 바위 그림의 그 칠해놓은 그림들을 빼는 작업들을 하고 있대요. 아,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붉은색을 입혀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정확하게 음, 알게는 했지만 이것 자체는 유적을 훼손하는 거라서 이 그림을 빼는 작업들은 똑같은 바위 그림인데요. 보존 관리 측면에서 되게 재밌는 예, 거네요. 예, 예. 다 알다시피 바위에다가 칠을 해놓으면 그거를 그림을 빼는 자체가 또 다른 유적을 훼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당시에 그 선사시대 배들, 보트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신석기 시대 그 배가 발견된 곳이 있죠. 그 저기 이복리. 비중리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배가 있는데 딱 보시면 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배 모양의 그 암각화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사냥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술록 뭐 곰 발자국 격자무늬 뭐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당시의 환경 이 사냥하는 게 결국은 이런 넓은 그 장소에서 이런 동물들이 많이 다녔다는 거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 이 격자 무늬는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어떤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아무튼 사냥하는 장면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당시에 활, 화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 이게 곰발자국하고 그 곰이 겨울을 난 동굴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술록무리하고 울타리. 우리 방구대 안각화도 결국은 그 처음에 초기에는 이런 그 둘레를 쳐준 게 울타리라고 했는데 음. 또 저기 목포대 김건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울타리가 아니라 사냥을 하기 위한 그 이제 그 뭐죠? 그 이렇게 물가미 같은 거? 올가미 같은 거라고 또 해석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타리라고 했으면 결국은 그 이렇게 그 저기 가축을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사육하는 그런 것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사회 경제 단계가 좀 바뀌어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이 울타리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술록을 가축화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잡은 거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이렇게 그 네. 올가미에 울타리 가둬놨다가 이제 뭐 잡아먹을 수 있는 음. 그런 그래서 가축화는 안 됐다는 거죠. 예. 가장자리에 줄무늬가 있는 물방울 뭐 신비한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같아요? 배 아니에요? 배 같기도 하고 그죠? 이게 노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이제 앞살에는 뭐 활 쏘고 예. 뭐 이제 사냥 도구 같지만은 뭐 이제 그런 거 음. 물체 이게 결국은 뭐 저기 뭐냐 그 물고기 잡는 그런 네네네네. 거일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던지는 모습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제가 타 있고. 세계유산 정리를 했을 때 사실은 어떤 기법으로 그 이 바위 그림을 그렸는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강조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쪼기, 그다음에 뭐 선긋기, 그다음에 뭐 그 렌트겐 기법이라 해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 투사되는 그런 뭐 새끼를 가졌으면 새끼를 여기다 그려놨다든지 해서 그 보는 시각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안쪽에 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세계유산 그 저기 결과 보고서나 지정한 그 사유서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새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 별로 많이 강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바위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법으로 그렸는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 기법들이 여기에만 나타나는 특징인지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양각화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전파론자들은 이게 여기서 A에서 B로 전파되고 뭐 이제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을 그리고 쪼고 했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통의 방식인 거지. 누구나 바위에 그림을 그리려면 쪼거나 저기 줄을 긋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바위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서 A에서 B에서 그런 기술들을 전파를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누구나 다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공통의 방식인 거지.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간과해서는 안 됐다.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거를 어쨌든 간에 기왕에 빨간색을 칠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과거지 않습니까? 응. 근데 또 뭐 굳이 지울 건 또 뭐 있나? 또 그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드네요.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울 예, 수 있으면 예, 지우고 싶은 거지. 왜냐면 사실은 잘 보이긴 하지만 예, 이걸 지음으로 해서 아까 쪼고 그다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예, 것들을 봐야 그런 게 안 되니까.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지우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려진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 근데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채색이 돼 있는 예, 거죠. 채색이 돼 있는 이제 아마 그 금색이었을 건데 입술 같은 데는 이제 빨간색 칠해져 있고 음, 이제 그런 건데 그거는 사실 그 색을 칠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동남아 쪽 가면은 책을 지금도 막 칠하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안 칠하는 쪽이고 그러는 게 아무튼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옷 같은 거, 한복 같은 거, 예, 그 중앙아시아나 이런 옷감들 보면은 거의 원색이잖아요. 예, 파랗고 음, 노랗고 빨갛고. 근데 우리의 눈으로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음, 음, 그런 원단색들을 보면은 촌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우리의 눈으로 미술을 보는 게 아니라 서양의 눈으로 미술을 그 보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음, 우리 그 시각의 본 바탕은 원래는 파랗고 노랗고 우리 그 오방색 있듯이 그 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봐서 자연스럽게 그게 촌스럽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서양의 미술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런 그 흑백의 처음에 그 흑백의 그 시각 예술을 교육을 배웠고 그다음에 그 원색들이 촌스럽다는 걸 아마 이제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붉은 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 보면 불상들 막 하얗게 분칠하고 거기다 빨갛게 막 칠하고 막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들은 걔네들은 아직 그런 것들 교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음, 우리는 좀 변한 것 같고 그래서 음, 그런 차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저기 저도 만약에 터크랑 본전물 원래 색으로 만약에 칠했다 그러면 그거 진짜 유족 훼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그, 어떤 게 원형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칠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또 보존론자들은 또 철학이 있다면 지금 변했지만 지금의 모습대로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것도 철학일 수 있고 그래서 음. 그 어떻게 보존하고 복원해야 된다는 것들도 그런 그 철학의 방향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측면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또 한 측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전해지긴 했지만 조선시대에 약간 억부를 했고 또 종단을 통합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석굴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존 감각이 좀 없어가지고 일제강점기 그 말의 사진을 보면은 다 이렇게 훼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색칠이 벗겨지고 그래도 냅뒀던 역사가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고졸하게 보는 건데 사실 미얀마나 뭐 이렇게 그 라오스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태국이나 이런 데 불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 그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라서 항상 계금을 하는 거죠. 그려져 있는 거죠. 항상 항상. 계금을 하기 네. 때문에 걔네 눈에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그러니까 종교 문화재 보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안 걔네는 맞는 거지. 예. 아니 부처님을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지 왜 저렇게 칠 다 벗겨진 걸 모시냐? 아, 그- 그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뭐 배경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라오스나 캄보디아의 문화재 그 저기 보수 복원 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보존 복원을 위해서 또 이제 발굴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세계 각국의 그 저기 보존 복원 그 팀들이 다 가 있잖아요. 그 예. 미국, 영국, 독일, 인도, 그다음에 한국 이렇게 가서 특별히 이제 가서 하는데 다 철학이 틀린 거야. 음, 부정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이 틀리고 각자의 그 진정성, 그다음에 역사성, 완전성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들이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인도나 독일이나 영국 사람 볼 때는 미국 사람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왜냐하면 사실은 세월아 내월하거든. 예, 그리고 완전한 거랑 역사성이나 진정성을 어떻게 알아? 음, 결국은 그렇게 아는 것도 근현대에 찍은 사진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원을 복원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안에다가 막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은 보강을 많이 하고 음, 안쪽에 티타늄 박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그 예, 사원에 벽을 세우기도 하고 막 박는 데는 봐. 근데 예, 그거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은 무너졌지만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은 무너지지 않는다. 음, 그게 본인들은 보수 복원, 보존 복원의 음, 철학이라는 거지. 인도는 우리들보다 더 잘하는 사원에 대해서 잘 아는 나라는 없다. 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빨리 복원하면 된다. 음, 그러니까 그래서 뚝딱뚝딱 이게 제 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전에 예, 들은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보존 보수 복원에 대한 개념과 철학이 각 나라마다 또 틀리다는 거죠. 음, 근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논쟁거리가 되는 건 아니지. 음, 그래서 뭐 이제 보수 복원하면서 팀들이 각 나라마다 뭐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어떻게 자기들이 보존 보건 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 디스커션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토론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이제 적용시키는 그런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의를 한대. 음, 근데 그 방법들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음, 근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다고 막 그런 막 싸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아무튼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린 거죠. 예, 그다음에 이건
이건 술록 네. 같은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발이 보통은 네 개를 다 그리는데 이건 또 한 개죠. 이건 두 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꼬리들이 다 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들을 대충 좀 놀래거나 뭐 경계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바위 그림 있고 이제 이런 물고기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렌트겐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안에 그 이제 뭐뼈 같은 거 그렸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사냥하는 그런 작품. 이거는 뭘까요? 딱 그 바이킹 배처럼 생겼는데요? 그래서, 네. 바이킹 딱 바이킹 배처럼 생겼네. 그래서 그려진 위치를 가지고 그 당시의 환경들, 기후 변화 같은 것들, 그다음 만약에 이게 바이킹 배라면 시계가 훨씬 내려가는 네. 이제 이런 그림. 음, 이거는 이제 우주인이죠. 음. 이제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삐삐 형태가 되게 많네요. 예, 예, 예. 이런 그 렌트겐 효과는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도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죠. 네. 이게 아까 그 빨간색 채색한 거 지운 거. 네. 여기 보시면은 당시에 관리한다고 이렇게 막 말뚝 같은 거 박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렌트겐 효과죠. 그 쪼기. 이거는 이제 그 여기다 채색한 거. 여기는 발이 또 네 개 그렸네요. 네. 이제 이런 자료를 참고를 음, 했습니다. 네.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